학생이 말도 없이 결석을 했을 때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학교에 안 왔어? 라고 말하는 대신 왜 학교에 못 왔어? 라고 묻습니다. 안 그리고 못, 단 한 글자 차이지만 듣는 학생에게는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 왔어? 라고 하면 너 오기 싫었지? 라는 뜻을 품고 있지만 못 왔어?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도와줄 건 없는 거니?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쁜 말은 상대방의 경계를 풀고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품게 해주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쁜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지구로운 체육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체육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라디오에서는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못 들으셨다고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일요일날 4시에 재방송이 나가는데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의 88.9MHz, 안산의 88.7MHz, 수원의 96.3MHz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체육생활이 방송이 되니 이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께서는 주파수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살림 전북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장혜경 이사님과 황금희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모든 생명을 살려낸다는 가치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땅을 지키는 한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꽃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바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오연주님이 들려주셨는데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이곳까지 바람을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 지그러운 취직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초대 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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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맛있지 않나요? 우리 좀 몸을 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살림 전북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조합원 장혜경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살림 전북 소비자 협동조합 전주지부 활동가를 맡고 있는 황금희 조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황금이. 네. 그야말로 황금. 네, 혹시 저 부자 아니세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네,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그 한살림의 조합원이기는 하는데 기존에 사실은 다른 어떤 생업에서 조합원으로 있다가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옮기긴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한살림이 뭐 하는 곳이지? 물론 가서 좋은 제품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한살림을 하지만 제대로 그냥 저처럼 그냥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살림이 어떤 곳인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한살림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생명 운동을 하는 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그 한살림은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농사짓고 물품을 만드는 생산자님들 그리고 그 생산자님들의 마음이 담긴 물품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믿으면서 이용하는 소비자가 함께 모여 만든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살림에서 하는 큰이라는 의미 하나 전체 함께 넓게 보면 온 우주 생명을 의미하고요. 살림이라는 거는 저희가 살려낸다, 산다. 그래서 한살림은 모든 생명을 함께 살려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살림의 이름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80년대 전후에 이제 근대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농촌의 공동체 문화가 붕괴하면서 농민들의 80% 이상이 농약에 중독이 되고 농약으로 세상을 저버리는 농민들을 보면서 원주를 시작해서 생명 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86년도 서울 제기동에 한살림 농산이라는 이름으로 쌀, 유정란, 참기름 등 8가지 품목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농촌과 도시를 잇는 도농직거래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현재는 38년의 역사를 가진 한살림이 되었고요. 전국의 한살림 전북처럼 30여 개의 지역 한살림이 있습니다.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을 가지고 농촌과 도시를 잇는
도농 직거래 운동 그리고 이제 생명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어떠한 그 생산자와 직거래를 이어주고 또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으로서. 자, 그럼 한살림 위에도 이제 다른 생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한살림만의 어떤 차별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생협의 기본 운영 원칙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차에 따라서 농업이라든가 건강, 환경, 의료, 복지 등에 대한 지향의 차이에 따라 사업과 운동 방식은 달라지는데요. 한살림은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의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거래 운동을 통해서 식량 자급, 그리고 농업이나 생태계 보호, 그리고 생산이나 이제 생활 양식의 변화, 공동체적인 연대 등의 저희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생산자들을 빼놓고는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한살림의 생산자님들은 단순히 그 물품을 생산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저희는 생산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비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살림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입장에 서서 서로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면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곳이다. 이게 한살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생협하고도 가장 큰 차별성을 두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생산자가 단순히 물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적인 사실은 문화 농업을 만들어가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또 그 측면은 생태적인 농업 문화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소비자하고 직접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다는 점에서 다른 생업과 차별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한살림이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또 우리가 실천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한살림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 실천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한살림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금이 활동가님. 네. 한살림은 조합원들이 출자하고 운영도 하기 때문에 물품을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는 조합원 수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가입하시게 되면 일단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시는 것이고요. 또 가입하시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합원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조합원으로 잘 성장함으로써 또 기후위기나 또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가입할까요? 가입은 네. 이제 매장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다들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 폰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한살림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한살림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그 가입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 안내는 한살림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한살림이 어느 지점을 지향하고 있고 한살림 조합원이 되면 어떤 생활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 출자금 3만 원과 가입비 3천 원을 납부해요. 출자금은 조합원들이 한살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건물 임대, 배송 차량 구입, 매장 임대,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출자금은 사업 성과에 따라서 배당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된 금액은 또 출자금에 포함됩니다. 출자금이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자동 출자가 되는데요. 10,000원당 200원이 출자가 되고 최대 1,000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가입 시 납부하신 출자금과 물품 구입 시마다 의무 자동 출자된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전액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가입하신 가입비 3,000원은 가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당일 가입하시고 취소하셔도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바로 한살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조합원이 아니셔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비조합원은 대신에 물품 구입 시 10%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매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가까운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계속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생산자를 강조하셨어요. 생산자가 있어야만이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가 또 있어야만이 생산자. 이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더더욱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따질다 보면은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우선시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살림에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제외하고 생산자하고 한살림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한살림이 이제 한살림다운 생산 방식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보통의 이제 대형마트나 일반 시장 같은 경우는 유통마진이 이제 50에서 70%인 거를 생각하면 한살림은 직거래 방식이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가격의 70%는 생산자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소비자 조직이 30%를 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 한살림의 장점이기도 한 게 유통마진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생산자들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격 책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새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해에 어느 만큼의 농사를 지을지를 그리고 누가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생산자님들이 생산한 약정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책임 소비를 해나가게 되면 생산자님들은 그 생산 물품에 대한 판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내 몸 그리고 부모나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인다는 생각으로 한살림 생산자들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생산자님들의 농사 환경이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한살림에서는 어쨌든 생산자님들의 농사 환경이 좀 안정적이어야 소비자도 건강한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산자님들은 책임 생산, 저희는 책임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서서 그 활동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살림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살림 매장에서 물품 하나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지구로운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쌀을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쌀이 많이 적체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농지를 점점점 없애거나 대체 작물을 전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쌀 8kg를 먹으면 농지 6평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매장에서는 쌀 40kg를 그러니까 사면 30평의 농지를 살린다는 생명론 30평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쌀 하나 4kg, 그러니까 2kg, 4kg를 사주시는 것만으로도 농지를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식량 자급에 앞장서고 있는 저는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합원 가입이나 이제 물품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일이 이제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생산자님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요즘 시골에 가보면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포기하는 좀 눈물겨운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들이 직접 이제 생산지에 가서
뭐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 조합원들이 이제 생산지에 가서 일손을 직접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님들도 응원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생산자님들도 이제 생산하신 농산물을 가지고서 매장에 오셔가지고 또 조합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가 하나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같습니다. 예. 네, 그 책임 생산, 책임 소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가격 결정이나 이 농산물의 수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리 생산하기 전에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만나서 그걸 조정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산 대비돼 또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고 반대의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생산을 많이 했는데 소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이제 가공으로도 이제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 한살림에도 이제 1차 농산물도 있지만 이제 가공 물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 물품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 유통으로 이제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외부 유통을 보내더라도 시중 가격과 한살림 가격이 맞지 않아서 생산자님들에게 이게 불이익이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그 금액을 또 보존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살림의 어떤 이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생산자들은. 그러면 정말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뭐 100% 만족하실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 정도의 노력은 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측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손 부족 때문에 직접 나가서 일손 돕는다고 하셨는데 활동가님께서 올해 혹시 밭에 나가서 생산자를 도와주신 적 있으신가요? 소소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생산자님들이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어려움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저희 생산자님뿐만 아니라 텃밭 농사를 조금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현장에 가서 생산자를 돕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으로 응원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봄에 그 춘향골 공동체에서 모판 나누는 그 일손 돕기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2시간여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보람도 있었고 생산자님들이 만족하셨어요. 저희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모판을 나눴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성장하고 또 생산 현장의 어려움도 직접 보고 그러면서 우리 농업이 지켜져야 하고 또 한살림 활동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고 오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이 주식으로 먹고 있는데 아이들은 쌀은 어디 나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 농업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특히 이제 추수할 때 가서 이제 고구마를 캔다라든지 감자를 캐 오면서 이게 음식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왜냐하면 거의 다 수확을 하는 상황에서는 농부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곳인데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거. 그래서 그냥 캐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의 그떤 농사 체험을 할 때 저 생각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어떤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어떠한 농부들의 어떤 땀이 묻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그 소중함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좀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맨날 음식물 쓰레기 버려진다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음식물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먹는 음식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었을까라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좀 교육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활동가님께서 직접 모판을 나르시고 그 잠깐이지만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 농부의 그 땀 흘림을 경험 손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 아마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잠깐 얘기를 여쭤봤고요. 네.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한살림을 이용하지만 어떨 때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요. 가격이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게 그 일반적으로 아까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는 저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거래를 하는데 왜 가격이 비싸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친환경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이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부안에 있는 생산지를 가보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배추를 키우고 그리고 이제 절임 배추를 해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물품을 내시는데 배추가 한참 자랄 때 배추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생산자님들이 깜깜한 밤에 손전등을 켜고서 배추벌레를 일일이 손으로 잡으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일반 농산물보다도 가격이 높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예를 들은 것처럼 이제 그런 병충해들을 잡는데 약을 한번 쫙 뿌리고 나면은 이제 뭐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있고요. 앞에서 한살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대부분 농약에 의해서 중독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나도 못 먹는 거, 그러니까 벌레도 잡고 나도 못 먹는 거를 사람들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기농업이라는 게 이제 좀 사실은 좀 손이 많이 가는 거일 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자연재해 같은 게 뭐 와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해에 약정했던 가격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에는 채소가 더 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오이나 참외 같은 거를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껍질을 다 벗겨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살림을 만나면서부터는 한살림에 왔더니 참외도 껍질째 드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한살림 가입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이를 껍질을 벗기고 참외를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은 또 쓰레기 분담금을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오이나 참외를 먹게 되면 쓰레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분담금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꼭 비싸다고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네,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한살림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사실은 생태계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게 가치 소비가 아닐까. 지금은 조금 비싸게 느껴지지만 많은 분들이 한살림 조합에 가입을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구매하게 되면 가격도 좀 내려가겠죠. 네네. 한살림 많이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가치 소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란토렌 무게 홍순관님의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 톨의 평화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 농부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 세월의 무게 쌀한 톨의 무게 세월의 무게 12월 달에 식빵 우주의 무게 네, 쌀한톨의 무게, 농부의 무게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꾸 이 컴퓨터 에러로 해서 음악이 들어가는데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 실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자꾸 저희 마이크가 방송국 마이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목소리가 사소한 어떤 잡음이 잘 들어가는데 저희 방송은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 있는 거 예쁘게 봐주세요. 자, 두 분과 함께 계속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악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한살림에 대한 가치, 한살림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은 두 분과 함께 한살림에서 소비자들과 조합원들과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자, 지역에 이제 조직이 전주에는 몇 곳이 있나요, 참? 전주에는 5개 매장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평화동, 네. 효자동, 서신동, 송천동, 의화동 이렇게 5개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 전역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중간 거점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에코는 빠진 것 같고 혁신도 빠진 것 같고 네. 앞으로 좀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혹시 혁신동 에코시티에서 계신 분들이 사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거.
자, 지역 조직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 텐데, 이제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리 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양한 조직의 단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요리는 크게 저희 1년에 한 번 정도 생활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생활학교를 통해서 한살림적인 생활을 주제로 요리를 주로 하는데요. 간단 고추장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단호박 물김치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식생활 활동 회의를 통해서 3월, 6월, 9월, 12월에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간단한 요리 만드는 교실을 열고 있어요. 3월 달에는 뚝딱 고추장 만들기를 했고요. 6월 29일에 노오븐 카스테라 만들기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살림의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활동 계획을 볼 수가 보실 수 있을까요? 있지요. 네. 네, 한살림 전북으로 오십시오. 네. 제가 좀 관심 가져봤던 곳은 이 한살림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요리 교실, 요리 그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채식이나 다양한 요리들이 있는데 네.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네. 한살림에서 다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네. 보고 한살림에서 맞아요. 물품 구매해서 저녁에 뚝딱 해서 한 끼 드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엄청 해봅니다. 좋죠. 네. 네네. 그리고 독서 모임은 어떤 네. 모임인지. 네. 독서 모임은 조합원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공통의 책을 한 권 선정을 하고 그 책을 읽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기존에 제가 접했던 독서 모임은 약간 스터디 그룹 같은 그런 성향이 강했는데 한살림의 독서 모임은 인생이 있는 곳입니다. 인생이 있다고요? 네, 네. 여기 오시면 인생 선배님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지혜, 그리고 옹졸했던 내 마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년이 넘어가는데 구성원님들 너무 좋으시고 배려가 있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책은 다양하게 네. 그때 선정을 하고 네. 언제 모이나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4시에 조합원 활동실에서 모입니다. 3시가 수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아닌가요? 월요일은 녹색 다른가요? 평론, 네, 다른 거고, 독서 모임은 수요일에 모입니다. 그리고 녹색 평론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네. 녹색 평론 읽기 모임이 셋째 주 월요일 14시에 조합원 활동실에서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책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녹색 평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있고 네. 조합원의 모임은 매주 수요일 날 네. 2시에 똑같이 네. 있다라는 거 관심 있으시면 한살님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한살님이라고 하면 두드러진 게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도 꼭 그 한살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종이팩, 그다음에 옷 되살림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조합원이 네.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옷 되살림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 그러니까 매년 3월에서 4월에 그 옷장 정리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 옷이 들어가고 이제 봄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한살림에서는 4월에 옷되살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안내가 나가고요. 4월에 각 매장을 통해서 옷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으는 옷은 못 입고 버려지는 옷이 아니라 정말로 소중하게 되살려서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조합원님들이 다 손질을 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리고 또 외부 기관들에게도 같이 홍보를 통하여서 옷되살림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교, 그다음에 기관들까지 함께 4월은 옷되살림 하는 달로 정해져서 같이 했어요. 그 올해는 저희 지역에서 1.7톤의
옷을 모아서 좋은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사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옷 수거함에 버린 옷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는 건 5%밖에 안 된다고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나머지 95%는 칠레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이 되어서 거기서도 재활용이 안 돼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데 되살림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만 쓸 수 있는 옷에만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5톤을 올해 받았고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에 가서 다시 되살려지나요? 저희는 이 옷들을 한살림 연합으로 보내서 연합에서 이거를 판매하거나 그래서 수익금을 또 다른 좋은 곳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 회원 생협들은 또 모아진 옷을 자체적으로 또 옷 되살림 장터를 열어서 거기서 또 판매된 수익금을 또 좋은 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옷 되살림을 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두드러진 거 전주시는 아직 이 종이팩을 그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종이팩에 대한 이야기, 전주시의 그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살림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이팩.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수거돼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종이팩과 멸균팩 그리고 재사용병 모으기를 한살림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팩은 한살림 우유팩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나온 우유팩까지 전부 다 한살림에서 수거를 하고요. 멸균팩도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에서 나오는 멸균팩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재사용병은 저희는 이제 규격화된 병을 쓰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있는 재사용병을 사용하지 않고요. 재사용병은 한살림의 재사용병만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져오세요.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환경교육 한마당에 네. 정읍사 공원에서 하는 환경교육 한마당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멸균팩과 우유팩 모집하는 통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조합원, 비조합원님들의 그 우유팩과 멸균팩을 수거를 했는데요. 저희들 활동이 매장을 통해서 또 외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멸균팩, 우유값 그 수거함을 또 다른 기관에 보내서 다 같이 수거해서 그거를 연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분리해서 또 처리하는 업체로 보내져서 그것들이 다시 재생 휴지로 돌아오거나 또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닌데. 보이네요.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잘 하셨을 것이라. 아니요,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네. 그 종이팩 수거함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그 연합회 서울인가요? 네.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수거함 팩이 종이 그다음에 멸균팩을 네. 구분해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이것을 그 함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수거함이 필요하면 네. 연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연초에 한살림에 전화를 하셔서 그걸 받아서 배출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네. 수거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개인이잖아요. 한살림 저기 사무실이 개인이에요. 네. 어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인데 그 수거함을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수거된 것을 보내야 되잖아요. 필요한 곳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수거를 본사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그렇게 그때 이해를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매장도 있지만 인터넷 장보기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저희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급 차량이 3대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그렇게 모아만 주시면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수거해서 전체 모아서 저희가 중앙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여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유팩이라든지 멸균팩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그 수거함을 신청해서 모았다가
이제 지역에 연락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살림에서 또 하나 그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그 재사용 병입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혹시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 유리병을 그 배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재활용되는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혹시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은 저 이전에 방송 유리병에 대한 모든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게 가능한 병을 그 재활용하는 것보다 재사용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살림에서 그 재사용 병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한 그 기사에 보면 이제 한살림에서 하고 있는 이 재사용 병이 수거해서 다시 재사용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빈 병을 회수해서 세척해서 그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재사용이라고 저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한 병당 5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재활용 빈 병의 재료로 다른 용도의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쇄해서 그거를 녹여서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는 데는 한 160원 정도가 든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병은 병이라는 거는 재사용을 하려면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병이 입구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재사용하기가 또 어렵거든요. 네. 식품을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합원님들에게도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이렇게 반납해 주시라고 이제 계속 말씀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리병 재사용 시민연대라는 게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살림에서 지금 재사용에 대해서 운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전체가 모여서 한번 우리가 그런 운동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좀 절감하고 유리병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논의 있군요. 중에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농수산물을 구매했을 때 이게 정말 안전한가, 이제 음식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한살림에서는 이 안전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물품 개발이나 취급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과일대로, 축산은 축산대로, 그리고 이제 생선은 생선대로 이제 그런 기준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성 물질 검사도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잔류농약 검사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검사에 대한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결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까지 저희가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살림 하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국내산과 제철을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이제 기후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딸기가 제철이 언제인지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딸기 제철과 지금의 제철이 달라져서 어떤 게 제철인지 저도 좀 헷갈리죠? 헷갈릴 때가 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산과 제철을 기준으로 잡고 가는데 저희가 제일 유명한 황태 논쟁이 한번 있었어요. 황태 생선 말씀하세요? 네. 명태 논쟁이라기도 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북태평양에서부터 어획을 해서 저희가 잡아와서 그거를 말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산지가
이제 러시아산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살림은 국내산을 취급한다는데 러시아산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명태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으셔서 물품 취급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산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가지고 2년 동안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2002년도에 논의가 시작돼서 2004년도에 이거는 특별하게 그냥 러시아산이지만 취급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원칙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원칙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논의를 조합원들로부터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물품 취급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이 한살림이 지금 38년이라고 하셨죠? 시작한 지. 그래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산자를 배려하고 또 소비자를 배려하는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한살림에서 톡톡히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한살림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그 단어 한 단어에서 주는 중압감을 저는 굉장히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생명을 살린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그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고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후 위기 대응에서 또 한살림의 가치가 이미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기후 대응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한살림은 가까운 먹을거리 이용합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오거나 연료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를 먹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있지요. 그다음에 공급상자를 재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물품을 공급할 때 쓰는 공급상자인데요. 한 번 쓰고 버리는 택배 상자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공급 상자를 깨끗하게 다음번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멀금팩, 우유값 회수하고 병 재사용하고, 그리고 그 많은 소비보다는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낱개 판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들어있는 한 상자도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개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서 생산지나 물류센터 등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매립을 패널을 설치해서요. 햇빛 에너지 농사를 짓고요. 그다음에 포장지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밑에 쓸데없는 그 트레이, 불필요한 트레이를 없애고, 그다음에 라면의 번들 포장지를 없애고, 그다음에 감귤류 포장을 종이 상자에다가 하고, 그리고 당근이나 양파 등은 낱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구를 지키고 생태를 보존하는 곳에 한살림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한살림의 가족이 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008년에 한살림 조합원이 되었어요. 네. 특별히 어떤 한살림 조합원에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먹고 싶었고요. 네. 유기농 농산물 먹고, 그다음에 좋은 비료로 키운 축산물도 필요했고 유정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한살림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왜 한살림 운동을 해왔는지, 내가 왜 한살림에 왔는지 어떤 에너지들이 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살림을 이용하고 한살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요? 활동가님이 저보다 선배시네요. 저는 네. 2009년도에 처음 한살림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다 보니까 한살림하고 좀 인연이 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09년부터 계속 한살림 조합원으로 남아 있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나를 위한 물품 이용을 하다가 모임을 통해서 상대를 만나고 그리고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우리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이 우리 안에서 농업과 환경과 그리고 지구와 그다음에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두 분 박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방송하시는 분들 되게 크게 보입니다. 오늘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저는 자꾸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왔고요.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한살림에 오시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살림에 오시면 제가 뭐를 하지 않아도 물품 구입만으로 그리고 조합원 가입만으로도 충분하게 지구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정성스럽게 그리고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네. 나에게 한살림은 땡땡이다라고 한번 이게 급질문인데 혹시 반응이 두 분이 워낙 반응을 잘해주시고 민첩하셔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한살림은 나에게 뭐뭇이다. 네, 한살림은 사랑입니다. 저는 한살림을 엄청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살림은 사랑입니다. 저는 한살림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네, 밥상 살림을 하는 거고 농업 살림을 하는 거고 생명 살림을 하는 거고 나를 살리는 일이고 이웃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한살림은 하는 곳이다. 네.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한살림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사랑의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한살림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클로징을 하고 싶어요. 한살림은 그야말로 나를 살리는 아까 말씀하셨고 살린다라는 얘기, 한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한 그 지구 우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잖아요. 모두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연결선을 잘 이어주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조합원으로서 좀 더 솔직히 이제 더 마음이 한살림의 정신을 충분히 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살림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또 보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의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한살림의 물품을 사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론 취익생활은 또 한살림과 함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한 발짝 한 발짝 또박또박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는 그 길이니까요. 자, 클로징 음악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도 안녕해 주세요.